안녕하세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클라리스 파트너 바젤 코드의 박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온라인 세미나 파트 1에서는 재고관리 앱 커스터마이징 시간으로서 엑셀 상품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요. 빠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사용자 화면 레이아웃 편집을 종합적으로 다뤄봤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파트 2에서는 기존의 재고관리 앱과 또 다른 결제관리 앱을 이렇게 합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레이아웃, 스크립트 통합을 통해 가지고 파일메이커 프로를 종합적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요, 이 통합 발주관리 앱이라고 하는 앱에서 발주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상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주 항목에 그 선택 상품이 추가되는 기능을 함께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상품 정보와 발주 상품 사이의 이제 관계 설정, 그리고 그 설정을 통해서 필드를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아웃 영역에서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레이아웃 페이지를 추가하고 거기에 버튼,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서 사용된 함수라든지 스크립트 스텝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리스 파일메이커 커뮤니티에 가시면요, 오늘 실습에 사용될 샘플 앱을 올려놨고요. 발주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온라인 세미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도 실습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받은 앱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상품 메뉴에는 등록된 상품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의 입출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 작성 화면이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인 직원 정보와 고객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주 관리에서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에 보시면 담당자를 선택을 하고 이 정보는 직원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직원을 선택을 하는 이 프로세스, 그리고 고객사를 선택을 하는 별도의 카드 윈도우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을 하고 선택한 고객 정보가 입력이 되는 이 방식을 현재 발주서 세부 항목을 작성하는 구조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담당자, 고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위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의 발주서 테이블 보기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발주서에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레코드가 확인되시죠? 현재는 KF 직원 아이디가 비어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 명이라든지 고객 아이디, 그리고 고객사명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정보를 입력하는 저희가 확인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더 열어서 이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의 직원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추가된 발주서에 비어있는 이 KF 직원 아이디, 외부 키가 되겠죠. 직원 아이디가 입력이 됐을 때 상품 담당자 명이 보여지는 이 구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 정보에 마지막 담당자의 고유한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KF 직원 아이디 비어있는 외부키 자리에 입력을 하게 되면 커밋이죠.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 이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레이아웃에서 이번에는 고객사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서 특정 고객 정보에 있는 이 고객의 고유한 아이디 값을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비어있는 KF 고객 아이디 필드 자리에 입력을 하게 되면 역시 고객사 이름이 확인되시죠? 지금 앱에 구현되어 있던 방식에 저희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레이아웃과 스크립트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서 결과만 확인을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기본적인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과 필드 설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들어가면요. 현재 발주서 테이블에 보시면 앞서 확인했던 이 외부 키에 해당하는 필드들 보이시죠? KF 직원 아이디와 KF 고객 아이디를 아래쪽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F 직원 아이디 필드에 아이디가 입력이 되면 C 언더바 담당자라고 하는 이 C는 calculation을 의미하는 약자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계산으로 되어 있죠. 필드는 계산 유형으로 어떤 계산식이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발주서 테이블에 이 C 언더바 담당자라고 하는 계산 필드는 발주 언더바 직원 가상 테이블에 C 언더바 성명 언더바 연결이라고 하는 필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승인을 하고요. 관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해당 발주서, 현재 발주서와 발주 언더바 직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사전에 설정을 해 놓은 그 기본 설정에 의해서 앞서 보신 필드의 계산식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 클릭을 해서 관계 편집을 보면요. 두 테이블 간의 KF 직원 아이디와 KP 직원 아이디가 같은 조건으로 사전에 관계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관계가 일치하는 아이디가 일치하는 레코드의 정보를 가져오게끔 필드에서 설정을 보시는 것처럼 발주 테이블과 관계된 발주 언더바 직원 테이블에 C 언더바 성명 언더바 연결이라고 하는 필드를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사전 설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객 아이디와 고객사명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고객 아이디에 특정 고객사의 아이디가 입력이 되면 관계에서
발주 테이블과 가상 테이블과 발주 언더바 고객 테이블 사이에 맺어 놓은 이 관계에 의한 계산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관계를 보시면 두 테이블 사이에는 고객 아이디가 서로 일치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 두 관계. 그러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특정 발주서를 하나 작성을 하고 발주서의 담당자를 창을 열어서 선택을 하는 고객사를 선택을 해주는 이 관계를 통한 이제 결과를 먼저 확인을 시켜 드렸고요. 이 프로세스처럼 저희가 발주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발주 항목에 특정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해당 상품명과 금액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끔 해주는 관계 설정이라든지 필드 추가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직원하고 고객 레이아웃은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열어서 이번에 보여볼 레이아웃은 기본 레이아웃에서요. 상품 상세 테이블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인 레이아웃은 발주 테이블이 되고요. 여기에 관계 맺어진 해당 발주서에 관계된 발주서 상세 정보는 이 발주 상세 테이블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레코드 발주서죠. 마지막 발주서에 해당하는 발주 항목, 지금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현재는 상품 아이디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서 발주 상세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드명의 구조는 기존에 작성됐던 필드를 사용을 해서 수정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f 언더바 상품 id로 필드 이름을 주고요. 생성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요약 필드에 직접 이제 타이핑을 했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상품명 필드를 만들어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유형은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로 해서 생성. 그 다음에 단가 필드는 지금 이미 단가 필드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지금 요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필드 옵션 설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계로 가세요. 요 앞서 보신 요 두 개의 관계처럼 발주 상세 테이블과 여기 보시면 상품 테이블 있죠? 상품 테이블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이미 필드로 관계를 맺어 주고요. 관계 편집 창에서 해당 관계를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KF 상품 아이디와 그리고 상품 테이블에 KP 상품 아이디가 같은 조건의 설정으로 변경해서 관계 성립을 해주고요. 관계를 맺어주고 승인. 네,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상 테이블명을 알아보기 쉽게 발주 상세 테이블에 관계된 상품 테이블이고 이 테이블은 룩업의 역할을 해주는 테이블이다 라고 좀 알기 쉽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름도 좋고요.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된 다음에 필드로 돌아가서요. 상품명에 이제 필드 옵션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담당자 그리고 고객사명은 필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칼큘레이션 유형으로 해서 계산 유형으로 설정을 해 줬는데요. 요번에 상품명은 좀 다른 옵션 설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한 값이라고 보이시죠? 이 지정을 통해서 이 설정 창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준 발주 상세 언더바 상품 언더바 룩업이라고 하는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품 테이블의 레코드의 특정 필드를 복사해 오는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품명에 상품명이 복사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 그리고 복사해 와야 될 필드를 지정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인, 승인. 단가도 마찬가지로 상품 테이블에 있는 단가 정보를 동일한 옵션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상품 테이블에 보면 금액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상품 테이블에 판매가라는 필드 유형을 숫자로 해서요. 판매가 필드를 만들어주고 기존에는 직접 입력을 했던 발주서에 직접 입력을 했던 이 금액 정보를 상품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는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발주 상세로 돌아가서요. 이 단가 필드의 옵션을 상품명처럼 검색한 값 지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지정을 눌러서요. 발주 상세 테이블과 관계된 발주 상세 언더바 상품 언더바 룩업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새롭게 만들어준 이 판매가 필드의 정보를 값을 복사해 오도록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승인, 승인, 네, 승인. 이렇게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필요한 필드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관계도 맺어주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필드 설정까지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상품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본 레이아웃에서 상품 정보에서 먼저 이 발주 상세 레이아웃에 추가된 필드를 노출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이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발주 상세 테이블에 저희가 추가한 이 새로운 필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앞쪽으로 당겨주고요. 승인. 그 다음에 기존 요약 필드는 뒤쪽으로 좀 빼주고 단가를 오히려 앞쪽으로 가져와서 배치를 다시 해줬습니다. 네. 이 앞서 이미 작성됐던 데이터는 직접 입력했던 방식의 데이터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작성될 레코드의 발주상 항목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가 룩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 단계입니다. 상품 레이아웃에서도 역시 저희가 추가 필드가 있었죠. 상품 테이블의 판매가, 판매가를 선택을 해주고 이 테이블 보기 수정 창에서 판매가가 앞쪽으로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상품명도 앞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직 레이아웃이라든지 이제 스크립트는 다음 단계에서 이제 처리를 할 테고요. 지금 이
기본 레이아웃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을 잘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품 정보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항목에 마지막 세 번째 레코드죠. 개인용 라이센스 상품의 상품 아이디를 카피를 해서 발주서 상세 정보에 현재 비어있는 KF 상품 아이디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커밋을 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상황은 현재 상품명은 룩업이 됐죠. 네, 단가 정보가 룩업이 안 된 거는 필드에 판매가 정보를 입력을 안 해준 상황이었네요. 정보를 빠르게 좀 추가해 볼까요? 비영리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맨 마지막 레코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 6번, 기억했던 아이디 6번을 입력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상품명과 단가 정보를 상품 테이블에서 해당 설정해준 관계를 통한 필드 옵션 설정, 검색값 복사해오는 그 설정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결과를 함께 확인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담당자 정보라든지 고객사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를 알고 계시죠?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에 의한 것과 지금 검색 방식이 복사해온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열어 놓고요. 이번에는 기본 레이아웃을 직원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극단적인 설정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입사한 직원 중에 이 박 제임스라고 하는 이 직원분의 성함을 입력 당시에 잘못 입력을 했어요. 제임스가 아니라 수였다. 이렇게 직원 정보의 이름을 수정을 하게 되면 칼큘레이션 방식에 의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작성되었던 담당자 정보 박제임스라고 하는 담당자 이름이 다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발주서라든지 견적서처럼 작성 당시의 정보가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안 되는 데이터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칼큘레이션 방식을 써서 이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필드 옵션을 잘 염두에 두시고 데이터 성격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지만 칼큘레이션 방식과 그리고 검색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액이 판매가가 새롭게 적용된 시점에서 작성되는 발주서, 새로 발주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발주서에서는 이 발주 항목에 이 동일한 라이센스 제품이 아이디가 입력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금액이 룩업이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기존에 작성됐던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작성 당시의 금액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사의 형태로 작성 당시의 정보를 복사해 오고 유지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정 이런 걸 통해서 구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스크립트 작성의 뭐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엑셀이든 어떤 온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하시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뭐 이게 딱 정해진 단계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최대한 세세하게 세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플로우 차트도 좋고 아니면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스텝을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내용을 스크립트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밟으시면 완성된 스크립트가 작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뭔가 스크립트도 만들고 해야 될 텐데요. 앞서서 창들은 닫아 놓고요. 이번에는 데모 파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발주서를 작성을 하고 이 발주서에서 새 항목을 추가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 추가하는 버튼 그래서 이 레이아웃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상품을 검색하는 그 다음에 검색된 상품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이 기능과 마지막으로 초기화 기능이죠. 이 초기화 아이콘 이 아이콘을 통해서 내용을 초기화해주는 요 크게 두 가지 스크립트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아웃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주 관리에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레이아웃 관리 창에서 보시면 카드 윈도우에 현재 직원 선택 카드와 고객 선택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방식은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객 선택 카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현재 관련 테이블로 고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이중 클릭을 해서 레이아웃 설정 창에 현재 고객을 상품으로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 이름, 레이아웃 이름도 상품 선택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줬습니다. 승인. 그 다음에 해당 레이아웃을 열어서 닫아주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처리를 이제 상품 선택 창에 맞게끔 모두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현재 요 닫기 버튼부터 이중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고객 선택 닫기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옆에 보시면 이 스크립트를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해서 새로운 복제된 스크립트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승인.
현재 이 레이아웃에 사용된 모든 스크립트를 다 복제해서 새롭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필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 필드가 되겠는데요. 이 검색 필드에 보시면 이 스크립트 아이콘에 별표 같은 붉은색 아이콘 보이시죠? 이 표시는 해당 필드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크립트 트리거 설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현재 이 필드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지정된 특정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시면 다양한 곳에 어떤 특정 이벤트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크립트를 이제 복제를 해줘야죠. 보시면 여기 선택 버튼을 눌러서 현재 스크립트를 복제를 해주고, 복제된 스크립트로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대상체를 보시면 대상체 쪽에 현재 선택된 검색 필드, 요 눈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에 지금 선택이 됐는데요. 이 해당 검색 필드 바로 아래 버튼이 있었네요. 이렇게 여러 개의 대상체가 겹쳐 있을 때는 이 가리기 기능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대상체를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도 이중 클릭을 해서 역시 빠르게 복제를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이 버튼도 가리기를 해주고, 그 아래는 다른 버튼은 없네요. 대상체는 없고, 요 옆에 있는 초기화, 검색 초기화 스크립트도 복제를 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 퀵 검색, 보시면 퀵 검색에 바로 아래에 복사된 스크립트가 있죠. 이 스크립트는 이미 스크립트 트리거에 사용된 동일한 스크립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복사된 스크립트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은 상품으로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설치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선택하는 이 영역에 이 레코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버튼도 복제를 해서 고객 선택하기 상품 선택 스크립트로 수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됐고, 이 버튼 아래 보시면 이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가려준 상태에서 해당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테이블, 현재 상품 테이블의 상품명 필드가 되겠죠. 상품명 필드로 대상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필드도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이 필드를 커맨드 C, 커맨드 V로 복사를 해주고요. 이중 클릭해서 현재 상품 테이블에 맨 아래 판매가 필드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금액 필드에 맞는 스타일이 포맷이 지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모양 탭에 보시면 아래쪽에 데이터 포맷,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는 포맷을 통화로
변경을 해주고요. 통화로 해주고 이 달러 기호도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단위 구분 기호 사용으로 보기 좋게 처리가 됐고요. 정렬도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자동 크기 조절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 꽉 차지게끔 해주는 이 부분은 이게 한쪽으로 몰아서 왼쪽으로 붙을 수 있는 처리를 해주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편집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여기 보시면 이 눈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데이터 탭에 중간쯤에 동작 다음의 경우 대상체 가리기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계산의 참 여부에 따라서 이 대상체를 보일 수 있게끔 또는 가려줄 수 있게끔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찾은 개수는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찾은 레코드 수를 이 함수가 얻어서 반환을 해 주는데요. 지금 3개의 레코드가 보이시죠? 아마 반환 값이 3이라 3이면 0보다 큰 조건을 성립을 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기 때문에 대상체를 가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체 가리기에 의해서 레코드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안 보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서버라는 상품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레코드가 찾아진 게 없네요. 이 조건에 의하면 반환값이 0이 될 테고 거짓이 돼서 가려주는 상황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 문구가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을 조건식에 의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미리 좀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나중에도 관련된 대상체 가리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선택 레이아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이아웃 종료를 하고요. 지금 이 창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창에 비영리란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여기서 잠시만요.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디버거라고 이 창을 띄워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 필드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친다거나 주변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onObjectSave라고 하는 이 아까 보신 스크립트 트리거에 의해서 이 해당 퀵 검색 복사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뭐 아이패드든 데스크탑에서 이 아이콘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버튼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동일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지만 데이터가 찾아졌습니다. 찾아진 상태에서 이 같은 스크립트가 스크립트 트리거를 통해서 또 다른 상황에 적용이 된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도 동일한 스크립트가 적용이 된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트리거에는 지금 보신 것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요. 그것을 잘 구현을 하면 사용자가 훨씬 편한 어떤 앱을 사용하기 편한 앱을 구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트리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이 상품 선택하는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이 필요한 단계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함께 했던 이 검색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공통 스크립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히 지정된 필드나 대상이 없는 구조로 스크립트가 짜여져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수정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은 닫아 놓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정, 그 다음에 필요한 레이아웃 작업, 이런 앞단의 준비 작업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다음 단계로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발주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상품명과 금액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입력하는 그 설정은 이미 했습니다. 순서도 어떻게 도식화된 순서도는 아니고요. 일단 단계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형태로 쭉 정리를 하고, 앞서서 데모 파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상품 창을 연다, 그리고 이 해당 상품을 확인하고 클릭했을 때 상품의 고유한 아이디를 복사한다, 그리고 상품 창을 닫고 해당 상품 아이디를 발주서 상세 항목에 이제 붙여넣기 해준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스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제 2개로 나눠서 이제 스크립트를 여는 단계, 그리고 여기서 선택했을 때 일련의 이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스크립트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내용을 앞으로 요 큰 토대를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줄 부분은 이 부분이 남았네요. 이 버튼과 이 상품명 이 구조를 빠르게 한번 레이아웃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탭에서 이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이 버튼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관련돼서 이 상품 선택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왼쪽 대상체에서 잠깐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탭과 이 포탈은 잠깐 잠금 처리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잠금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 필드가 되겠는데요. 이 요약 필드는 아래쪽으로 좀 위치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개의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요약 클로즈, 하나는 그냥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2개의 필드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고, 요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가리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수량, 요 필드를, 단가, 수량, 금액 필드를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보시면 요 상품명이 올 자리를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2개 단가 필드가 되겠네요. 단가 필드를 커맨드 C, 커맨드 V 복사를 해서 상품명 필드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놓여 있는 필드를 선택해서 이중 클릭을 한 다음에 상품명 필드로 수정을 해주고요. 관련돼서 이 대상체 이름도 상품명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데이터 쪽에 지금 보이시는 값이 없을 때 노출되는 필드가 비어 있을 때
표시되는 것도 상품명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주기 해주고 그 아래에 있는 좀 겹쳐져 있던 이 필드도 역시 상품명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승인. 그 다음에 요 위치 지정자 텍스트도 상품명으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쪽에 대상체 이름도 역시 변경을 해주고 툴팁도 상품명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보여줘도 되겠네요. 이 삭제 버튼은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 편집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 버튼, 복사해 온 버튼,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또 스크립트를 이 상황에 맞게끔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 초기화, 여기서도 상품 초기화가 필요했죠. 이중 클릭을 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발주 언더바 필드 클리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복제를 해서 복제된 스크립트로 연결해 주고요. 지금 여기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get field name 해서 발주 테이블에 kf 언더바 고객 id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은 디버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우선 저희가 어떤 대상을 초기화해야 될지는 떠오르시죠? 발주 상세 테이블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준 KF 상품 ID 필드에 입력된 상품 ID를 이제 초기화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대상을 발주 언더바 상세 테이블에 있는 KF 상품 ID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이 4개 변수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해당 스크립트에 전달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전달된 정보가 해당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디버깅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승인. 닫아준 다음에요. 이 상품 선택 보시면 여기 말풍 툴팁도 상품으로 변경을 해주면 좋겠네요. 하고 버튼을 이중 클릭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발주 고객 선택 스크립트를 복제를 해서 발주 상품 선택 스크립트로 수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눈 표시가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다 눈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작성된 발주서는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죠. 입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발주서가 다 작성이 되면 다 막혀 있어요. 요 X 표시 보이시죠? 기본 정보에 이 잠금이라고 하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이 상세 화면에 있는 필드들이 다 이제 막힌다 상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든 필드들이 필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 버튼은 또 다른 상황이지만 이 입력 필드는 2개가 겹쳐져 있고 하나는 입력 가능하게 또 한 필드는 입력하지 못하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잠금 체크 여부에 의해서 대상체 가리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대상체 가리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입력 필드가 비활성되어 있는 필드가 하나 있고 보시면
입력 필드가 활성되어 있는, 체크가 되어 있어서 입력 가능한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금 체크 여부에 따라서 특정 필드가 보여지고 가려지고 하는 제어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이 대상체 가리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 앱에서 이제 대상체를 상황에 맞게끔 제어를 하시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이 버튼에도 대상체 가리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초기화 버튼의 대상체 가리기 조건을 한번 보면 여기도 KF 고객 아이디로 되어 있죠. 이 대상도 바꿔줘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계속 고객 아이디가 반복이 되고 있고, 저희는 고객 아이디를 발주 상세 테이블에 KF 상품 아이디로 바꿔주고 있었죠. 역시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테이블에 KF 상품 아이디로 변경을 해주고, 이 함수를 한번 읽어보면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테이블에 KF 상품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상황이 참이되면, 비어 있으면 지금 대상체 가리기라고 되어 있죠. 대상체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 버튼바의 X 아이콘에 해당하는 이 버튼이 비어 있으면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버튼은 우선 대상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에 KF 상품 아이디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앞에 낫이 붙어 있네요. KF 상품 아이디가 비어 있지 않으면, 아이디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대상체를 가려주는 거죠. 아이디가 입력되어 있으면 선택 버튼은 필요가 없으니까 가려주고,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네요. 비어 있으면, 아이디가 비어 있으면 이번에는 초기화 버튼은 필요가 없죠. 상품 선택하는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조건을 참 여부, 참 거짓 여부를 잘 설정을 해 주는 걸 통해서 이 대상체를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반대로 이제 가려주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건에 맞게끔 KF 상품 아이디 여부에 따라서 초기화 버튼과 상품 선택 버튼을 잘 지정을 해 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 편집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순서도도 함께 짧게나마 확인을 했고, 그 순서도에 의해서 스크립트 작성을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디버거 창을 다시 열어 놓고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 뷰 창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뷰 창도 열어 놓고 각각 단계에서 어떤 값들을 주고받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서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 작성됐던 항목에 아이디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식에 의해서 지금 위에 있는 항목은 초기화 버튼이 보이고 상품 선택 버튼은 가려져 있고, 아래 새롭게 추가한 항목은 이제 현재는 상품 아이디가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반대로 상품 선택 아이콘은 이제 보이는 상태고, 초기화 버튼은 가려진 상태입니다. 잘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상품 선택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스크립트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디버깅을 하는 거는 완성된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편집 창이 뜹니다. 이 편집 창을 우선 이 디버깅
스크립트는 중지시켜 놓고요. 이 스크립트를 우선 기본적인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 중단 허용이라는 것은 현재 끔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로 스크립트가 말 그대로 중단되는 것을 방지한다, 꺼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 스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고정은 또 현재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화면이 레이아웃을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게끔 화면을 이제 고정시킨다, 이 창을 고정시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 이동이라든지 값을 입력해 주는 것들이 물론 순식간에 벌어지지만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면 혹시 이 단계가 빠져 있진 않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 다음 단계죠. 전역 변수에 필드 이름이라는 전역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제가 앞서 봤던 함수가 보여지네요. getFieldN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값을 저장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정된 함수도 역시 또 고객 아이디네요. 우선 이 대상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역시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테이블에 KF 상품 아이디 필드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디버깅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대상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상을 가장 핵심적인 단계에 있는데요. 대상을 지정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상품 아이디를 어디에 찍어줘야 될지를 미리 이 전역 변수에 지정을 해주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용된 getFieldName이라고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디버깅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을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 변수는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단계에서. 그리고 검색 필드, 아까 그 검색 창에 입력됐던 값을 지워주는 단계.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데요. 여기에 지정해 줘야 될 대상은 조금 전 작업한 카드 언더바 상품 선택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승인 됐습니다. 그리고 이 if 단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이 선택 창의 스크립트의 핵심은 대상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 선택 창을 열어주는 이 두 단계가 가장 핵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대상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스크립트 수정을 해줬고요. 저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기본 스텝은 지나가고요. 이 단계 getFieldName은 지정한 테이블과 필드 네임을 말 그대로 그 이름을 얻어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받은 정보를 다시 전역 변수 필드 이름에 저장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텝을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역 변수 필드 이름에 저장된 값이 바로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KF 상품 아이디까지 그대로 이렇게 텍스트 정보로 반환된 값을 전달해 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데이터 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검색 필드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텍스트가 키워드가 개인용이라는 값인데요. 이것도
이것도 지금 지워주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색을 위해서 지워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이 창을 열어주는, 여기에 지정한 대상 레이아웃, 카드 언더바 상품 선택 레이아웃과 윈도우 스타일은 카드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윈도우를 열어주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상품 선택 창을 띄우는 스크립트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개인용 상품을 선택을 해서 얘가 선택을 했을 때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디버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스크립트 편집창을 띄워서 이 부분에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 딱 봐도 이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정으로 들어가서 이 고객 아이디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상품을 선택하는 거죠. 이 상품 선택 창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그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현재 선택한 상품 레코드의 아이디 값을 변수에 저장해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품 테이블에 KP 상품 아이디, 상품 테이블에 KP 상품 아이디로 대상을 변경을 해 주고, 지역 변수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 변수의 상품 아이디를 저장해 주는 상황입니다. 승인 저장을 해주고, 다음 단계는 검색 키워드를 지워주고 윈도우 닫고, 일반적인 스텝들이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 필드 설정, 이 단계가 창을 닫은 다음에 저희가 어디에 찍어 줄지는 이미 앞에서 전역 변수에서 저장을 해준 그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하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은 다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상을 명확히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테이블에 KF 상품 아이디, KF 상품 아이디로 지정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될 값은 당연히 변수로 앞서 기억한 value, 어느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된 레코드의 아이디를 앞단에서 기억을 하고 그 값을 입력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죠. 네. 차이라면 이 이름으로 필드 설정은 전역 변수로 대상을 기억한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고, 요 아래 스텝은 필드 설정 스텝으로 특정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스크립트를 중지하겠다는 거고요. 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입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전역 필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역 필드의 값이 없는 것을 입력해 준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값을 지워주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역 필드 같은 경우는 한번 지정된 정보는 앱을 완전히 끝내거나 앱을 종료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값을 아예 지워주지 않는 이상 앱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한번 지정된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사용을 위해서 지워주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단계를 저장을 해주고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선택을 하면 지금 기본 스텝은 지나가고요. 앞에서 기억해준, 저장해준 대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요번에 저희가 클릭한 이 레코드의 상품 아이디를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역 변수 value에 6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검색 키워드 삭제해 줬고요. 창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필드 이름 전역 변수로 지정한 이 대상에 또 기억한
상품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주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 아이콘이 바뀐 걸 통해서 아이디가 입력이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상품명과 금액을 룩업해 온 것을 통해서 아이디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상품 창을 열고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초기화 스크립트 처리가 남았는데요. 보시면 아까 떠올려 보시면 제가 미리 캡처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필드 클리어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매개 변수로 전달됐던 거 기억하시죠? get 필드 네임,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에 요 잘린 부분은 kf 상품 id, 보시는 것처럼 kf 언더바 상품 id, 초기화해야 될 대상을 변수로 스크립트에 전달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달된 정보가 기본 스텝을 거쳐서 이 단계에서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반환을 해주는 이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라는 함수, 새로운 함수죠. 이 함수가 이번엔 지역 변수로 처리가 됐네요. 지역 변수 필드 이름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저장이 됐죠. 앞서 떠올려 보시면 직원을 선택할 때 아이디를 입력해 줬고, 초기화할 때 그 아이디를 지워주고, 고객사를 선택할 때 선택된 고객사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지워주고 하는 방식의 이제 공통된 스크립트 구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워줘야 될 대상은 역시 KF 상품 ID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변수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라고 해서 보시는 이런 창이 뜨는 스텝이 되겠고요. 지금 선택을 할 때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get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는 또 어떤 특정 값을 숫자를 반환을 해서 이게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는 버튼이 오른쪽부터 1, 2, 3, 3개까지 버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2개로 되어 있고, 저희가 클리어를 한다 했을 때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반환값이 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선택을 하면 반환값이 2가 돼서 참이 성립을 해서 이제 아래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클리어를 선택을 하면 이번에 이름으로 필드 설정에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그 해당 아이디를 지워주는 처리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 변화로 또 아이디가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기존에는 아이디만 지워줘도 됐지만 저희는 이 정보들, 여기에 보면 뭐 수량 정보도 있고요. 이 금액은 자동 컬큘레이션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이 요약 필드 같은 이 정보들이 함께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 스크립트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이 기본 구조 외에 추가로 필드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드 설정을 추가해 주고요. 이번엔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발주 언더바 발주 상세 테이블에 상품명도 초기화를 해 줘야 될 대상이고요. 따옴표 2개로 비어있는 값을 입력하라는 것은 이제 지워주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C, 커맨드 V로 스텝을 복사를 해서 이번엔 단가도 지워주고 수량도 지워주고요. 요약 필드까지 선택을 해서
이 초기화 스크립트에 요 4개의 필드 설정을 추가해 주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초기화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고요. 예. 다음에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초기화 해줘야 될 대상을 전달하는 이 기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ID 대상 테이블과 필드를 get 필드 네임을 통해서 반환받아서 전달받아서 스크립트에 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크립트에 전달되고 get 스크립트 매개 변수로 그 값을 전달받아서 다시 필드 이름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창은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클리어를 선택하면 마지막 메시지 선택 get 반환값이 2이기 때문에 참이 돼서 이제 다음 단계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구조에 의해서 이름으로 필드 설정 아이디를 지어줬고요. 그 다음은 상품명으로 직접 대상을 지정을 해준 대로 수량 요약까지 초기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저희가 기능 구현을 해 보게 됐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상품으로 돌아가서 레이아웃 편집에 저희가 판매가 필드를 추가를 해주고 테이블 보기에서만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불필요한 필드가 있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해 보시고요. 이 판매가 이 필드를 저는 판매가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포맷도 통화로 해서 변경도 해주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도 해주고 오른쪽 정렬도 해주는 이런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편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계 설정, 그 다음에 뭐 필드 옵션, 아까 칼큘레이션을 사용하냐 검색값 복사 형식을 취하냐도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끔 잘 지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작업 공간에서요, 저희가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도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상품 선택 폴더에 함께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직접 실습을 해 보시면서 구분자를 줘서 이렇게 구분도 줘서 관리를 하시고요. 우선 이름을 수정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발주 상세 필드 클리어. 그리고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발주 상품 선택이죠. 상품 선택. 이름도 변경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실 때는 이 대상 스크립트들의 이름도 변경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공통 스크립트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직접 디버깅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을 할 때 먼저 세세하게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나열을 해서 뭔가 시각화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파일메이커의 다양한 스텝과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스텝으로 1대1로 잘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의 기능 구현을, 여러분이 필요한 맞춤 기능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1, 2차, 3차 오늘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설문조사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준비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